안녕하세요. 마지막이니까 3분 정도 일찍 왔어요. 무려 2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제 남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저를 이렇게 으쓱하게 하는 칭찬을 해주셔서. 아, 네. 2달이 진짜 길죠,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막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계절 변화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오늘도 낮에는 계속 글을 쓰고 신문사에 원고를 준 덕분에 이렇게 좀 편안한 얼굴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책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행하는 소설 여러분이랑 여행 얘기 하고 싶어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 소설 읽으면서 우리가 2년 동안 잘 못 갔던 여행을 다시 가는 기분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네. 아니, 여행 다녀오신 분이 계시군요. 네, 민호님은 어떤 여행,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저는 낭독회가 제주에서 열린 덕분에 제주를 되게 짧게 갔다 왔어요. 짧게 갔다 왔는데, 한림 쪽에 있었거든요. 제가 늘 제주를 가면 한림에서 묵은 적은 없었었는데, 이번에 한림에 가서 제주의 정말 본연의 모습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한적했고요. 네, 굉장히 좀 한적했고 조용했고, 그리고 요즘에 게스트하우스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거든요. 아, 주문진 좋으셨겠어요. 강릉도 정말 너무 좋은 도시죠. 이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국내 여행도 그렇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체코 출장 다녀오셨대요. 아, 체코는 입국할 때 이제 그 검사지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지 궁금하네요. 요즘 유럽들이 좀 열고는 있는데 궁금합니다. 저는 체코를 한 번 가봤는데 유럽의 어느 도시 중에서 다시 갈 수 있다면, 너가 여행했던 곳에서 다시 갈 수 있다면 저는 프라하 다시 꼭 가고 싶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네, 카프카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체코 프라하를 이렇게 돌다 보면 카프카가 왜 그런 소설을 썼는지, 왜 그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출구와 미로 같은 소설을 썼는지 프라하를 보면서 정말 실감했어요. 왜냐면 좁은 골목들이 굉장히 이어져 있고 굉장히 미스테리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카프카가 그런 소설을 쓴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제 소설을 보면서 인천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공간은 정말 한 작가를 만들어내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행하는 소설에서도 굉장히 많은 여행지들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여행지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일단 장유진의 탐페레 공항에서는 핀란드가 나오고요. 기준영 작가 소설에서는 미국이 나오고, 그리고 윤고은 작가 소설에는 스페인이 나오고, 제 소설에는 일본이 나오고, 이장욱 소설에는 인도가 나오고, 김혜란 소설에는 동남아의 어느 지역이 나오고, 천선란 소설에서는 사막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각기 굉장히 다른 세계 지역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중에 이 나라들을 어느 나라를 여러분이 가봤고 어떤 추억이 있을까? 작가들은 거기서 겪은 경험들을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주제들을 넣어서 소설을 완성한 것 같아요. 여행의 경우에는. 저는 장유진 작가 소설이 되게 뭉클했는데, 핀란드 공항, 어느 작은 공항에서 잠깐 만난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였던 그 사람과의 잠깐의 마주침, 그리고 그가 보내준 사진으로 느껴졌던 어떤 정성과 호의가, 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생의 어떤 위치에 놓였던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동시에 또 다른 성장으로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뭉클했고, 감동적으로 느껴졌어요. 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미령이 울컥했다고. 이 소설의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핀란드의 어느 공항에서 스탑오버를 해요. 그때 같이 잠깐 그 시간을 보냈던 시각장애인 어떤 노인이 있는데 그 분이 잠깐 몇 시간을 같이 보낸 다음에 자기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사진을 찍어줘요. 그래서 그 사진이 3시간이 지나서 한국에 도착하지만 이 주인공은 막상 취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자기 꿈을 잠시 접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네, 거치면서 어느덧 그 존재, 그 환대의 기억, 여행지, 잠시 머물렀던 계류 상태의 그 곳에서 느꼈던 환대를 잊어버려요. 근데 막상 자기가 일상에 완전히 지쳐 있을 때 그런 환대를 받았다는 기억을 살려내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노인한테.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을까? 어,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까? 이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 조마조마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주인공도 그 환대에, 그 정성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 마치 이 주인공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처럼 그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게 되는데 저도 그 순간에 약간 긴장했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이 단편을 읽으시면 더 좋겠지만, 그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가 아직 살아있다는 그 결론에 모두가 안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저 일상을 그냥 영위하고 있다는, 그쵸. 그 결과만으로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거,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그 결론 자체에 이렇게 환히,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네. 결국 우리가 여행을 떠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느끼는 것도 우리가 돌아올 일상이 있어서 좋다, 살아있어서 좋다?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이 단편에서도 그런 점이 느껴졌어요. 네, 여러분은 이 단편집에서 어떤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작품이 제일 즐거웠는지, 내지는 슬펐는지, 뭔가 여행의 의미를 생각하게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두 작품이라면, 김혜란 작가의 작품과 천선란 작가의 작품이군요. 네, 핀란드 얘기도 좋고 스페인 얘기도 좋았다. 네, 숲속의 작은 집. 세비야의 여름에 다녀왔던 기억이 강렬하다. 콜럼버스의 뼈. 저는 콜럼버스의 뼈를 읽으면서 어떤 여행은 굉장히 간절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입양아인 이 주인공이 자신의 친부를 찾고 싶은 마음에 스페인으로 떠나서 어떤 주소를 하나 들고 떠나서 그 주소에 나오는 집을 찾아다니는, 굉장히 그 막막하게 찾아다니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낯선 이방인을 환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뿌리를 찾는 과정이 사실은 아주 그냥 먼지처럼 작아질 수 있는 자기를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인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인물을 감싸주는 스페인 가족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따뜻한 장면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목적이 있는 여행이에요. 추적하기 위한 여행이고요. 그러니까 좀 더 발걸음이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 중심에 사실은 콜럼버스의 고향이 어디냐, 콜럼버스의 뿌리가 어디냐라는 문제가 같이 던져지면서 어쩌면 이 뿌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직선의 어떤 선으로 그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쩜 우리가 이 여행지에서 우리를 환대하는 어떤 가족들의 역사를 듣게 되는 것처럼 우연히 자기만의 작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뿌리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가족들의 헤어짐과 가족들의 만남, 가족은 아니지만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만남,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소설이 윤고은 작가의 콜럼버스의 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소설은 기준영 작가의 망아지 제이슨이에요. 미국을 배경으로 잠시 친구 집에 체류하게 된 주인공이 어떤 아이를, 태은이라는 아이를 잠시
같아서 기준형 작가 소설을 저는 좋아해요. 기준형 작가 소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즈넉하고 작고 되게 약간 뭐랄까요? 굉장히 정갈한 느낌이 드는 그런 문체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단편도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우연히 맡겨진 그 아이와 같이 산을 오르는 장면. 그래서 그 산에서 서로가 이 산을 무사히 등반을 마치기 위해서 서로 사실은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타인들이잖아요. 그 타인들이 따뜻하게 연대하는 그런 모습이 기준현 작가 작품은 늘 어떤 뭉클한 지점이 있거든요. 서로 다 고독한 듯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강하게 서로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기준용 작가의 소설인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이 시련이라는 문제를 어쨌든 타지에서 만난 이 타인들이 같이 넘어가는 얘기라서 너무 좋았어요. 망아지 제이슨, 여러분 망아지 제이슨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냥 이 아이가, 자기가 주인공으로 된 작은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극복해낸 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작은 이야기를, 이 태은이라는 한 인간이, 지금은 아이지만, 한 인간이 자기 얘기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중에 참여해 있는 이 어른들과의 따뜻한 기억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하나의 이야기와도 같은 여행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종훈 작가가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은 건 각자가 해석할 수 있는 태은이 얘기한 이 망아지 얘기는 뭘까? 여기서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의 모습이 투사되어 있는 그 얘기는 뭐였을까를 서로 각자가 일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일리아가 사실은 되게 무력한 존재인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모두를 이렇게 환대하는 역할로 바뀌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읽어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망아지를 자기 자신으로 바꿔서 생각해 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 사실 생각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저는 혼자서 여행을 떠날 때가 좀 많은데, 그럴 때는 유독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풍경 앞에서 내가 뭔가를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지? 어떤 과거를 떠올리고 있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라는 책이 있으면 그 중간중간에 이 도구 이어처럼 접히는 그 순간에 여행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행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일상을 막 살아가더라도 중간중간 그렇게 한 번쯤 접어주는 네, 그런 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들은 여행 소설을 쓰면서도 자기가 평소에 치열하게 생각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꼭 넣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독의 어떤 세공가? 고독을 세공하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장욱 작가의 작품에서는 절반 이상의 하루라는 작품에서 하루라는 굉장히 미스터리하면서도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있고 여행과 일상의 경계를 살고 있는 것 같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것 같은 하루라는 인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인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인도라는 공간이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정신을 중요시하는 세계, 정신적 세계에 몰두하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인도를 배경으로 서 있는 하루라는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이 작품에서 좋아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좋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헤어졌던 연인들이 다시 만나잖아요. 그쵸.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루의 어떤 면들은 모두 다, 각자 개인이 하는 어떤 상상 속의 어떤 면들을 집어넣어서 모두가 조립한 그런 인물인가? 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저는 느꼈어요. 다시 읽으면서도 좋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나는 하루가 아름답다고 말했어. 밤하늘에 시선을 둔 채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때도 하루오는 빙긋 웃었는데 그 웃음 뒤로 너무 쓸쓸한 표정이 떠오르는 거야. 그 표정 앞에서 그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바라나시의 밤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 어두운 방 안의 고요 속에서 하루가 지나가는 말인 듯 아닌 듯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아름다운 건 하루를 제외한 모든 것이다. 그게 하루의 말이었는데 어딘지 건조한 그 말이 그때는 아주 조용하고 희박한 공기처럼 느껴져서 뭐라고 더 대꾸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녀가 젖은 눈을 손바닥으로 받으며 가만히 말했다. 작은 사랑이 하나 지나간 느낌이었어. 라고. 저는 이 부분이 하루라는 인물이 주변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마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축축하게 느껴지는 그런 젖은 눈이 오는 상황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자기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굉장히 메마르고 삭막한 현실 앞에서 자기 감정을 잃어가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감정을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감정에 완전히 이 젖은 눈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 하루라는 인물이 들어가는 풍경에서는 언제나 일상에서 다 닳고 없어지고 망각된 어떤 현실이 아니라 온 감정이 다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는 어떤 일상을 보내게 돼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 맞닥뜨리는 감정과 굉장히 유사해요. 여행을 가서도 아무런 감흥 없이 이렇게 삭막하고 메마르게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감정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되살아나죠. 저는 하루라는 인물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삭막했던 마음에 내리는 어떤 젖은 눈 같은 존재? 그래서 그 사람을 아름답다고 말한 것도 그녀가 작은 사랑이 지나갔다라고 느낀 것도 하루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격 때문,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하루 자신은 방금 얘기했듯이 나를 제외한 세상이 아름다워 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용인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 모습조차도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절반 이상은 우리가 망각하고 싶은 어떤 현실에 몸을 담그고 있는 존재. 그래서 나중에 공항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그 부분에서도 이 하루가 쓸쓸하고 고독하고 조용하고 축 젖어 있고 감정이 살아있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에 반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튀어나가거나 반항하거나 할 수 있는 일종의 작은 폭력성? 어떻게 보면 그런 폭력적인 자기 훼손? 그런 충동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거기서 등장을 해서 저는 하루라는 이 소설이 정말 만만치 않은 소설이다. 여행을 통해서 삶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단편이다라고 그때도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반 이상의 하루. 제목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절반 이상의 하루. 어, 네. 아무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모습에 현실과 이상을 왔다 갔다 하는 여행을 우리가 딱 떠났을 때 낯선 곳에 던져졌을 때 그것의 어떤 낯설고 기이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우리가 굉장히 자기 일상적인 것들이 마구 끼어드는 네, 미령님도 좋아하셨군요. 네, 다행입니다. 그런 단편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김혜란 작가는 굉장히 좀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섬세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같이 생각해 보기를 요청하는 소설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숲속 작은 집을 읽으면서도 정말 이 두 부부가 그 낯선 곳에서 아마도 에어비앤비겠죠? 에어비앤비에 투숙을 하면서 일어나는 왜 여행지에 가면 우리는 누군가의 서포트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는 여가를 즐기러 가는 사람이고,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주침 사이에서 갈등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모두 다 어떤, 특히나,
여기서 이 작품에서 배경지로 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나라를 여행할 때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곤 해요. 이 작품에서 흥미로운 것은 자기 남편이 하고 있는 행위를 관찰을 하면서 어쩌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기의 친정 식구, 친정 엄마에게도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는 느낌 이전에 뭔가를 베푸고 있는 약간의 호의를 가장한 어떤 시혜의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이런 의심을 순식간에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실감나게 저도 그려졌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인정받고 싶은 호의의 맹점. 이 인물도 이렇게 저렇게 팁을 많이도 줘보고 적게도 줘보고 땡큐를 써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 나라 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 호의를 전달하는데 그 호의가 자연스럽거나 선뜻 그런다기보다는 어떤 반응을 살피려는 그런 목적을 띠게 되잖아요. 맞아요. 자기 어머니와의 상황을 병치해서 사실 이것이 이국의 나라에서만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 나라 간의 소득차 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이 돈이라는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행 얘기를 흘러가는 가운데 그런 묵직한 주제를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숲속의 작은 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어떤 큰 세계의 어떤 불평등의 경제 구조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도 쉽게 타인이 어떤 사람일지 의심하고, 저도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가 뭘 더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판단하고, 그런 모든 게 다 돈의 문제야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굉장히 좀 세속적으로 볼 때가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행 소설이라서 저도 이 작품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했을 것 같은 생각들이고, 했을 것 같은 말들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더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천선란 작가의 작품이었어요. 네. 이 작품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어, 많이 아픈 어머니를 두고 있는 이 나와 그리고 아버지가 서로를 위로해가며 때로는 싸워가며 조력해가며 읽어가는 일상이 이 사막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심어주었던 어떤 꿈이 실체는 아니었음을 깨닫는 그 성장의 과정, 일종의 아버지의 거짓말이나 일종의 아버지의 그냥 어떤 자기의 바람에 가까웠던 사막에서의 여행이 자기가 나중에는 우주까지 가게 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 이야기, 그 성장의 서사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 어머니가 나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뭉클했고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소설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너무 멋졌어요. 아버지는 그 사막에 일을 하러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막에서의 어떤 힘든 노동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의 꿈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딸에게 그 꿈을 건네준 거죠. 그래서 아픈 어머니는 내가 돌볼 테니 너는 나아가라. 그래서 나아가게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정말 우주에까지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좀 큰 어른처럼 느껴졌고, 아버지의 꿈이 사막이라는 어떤 그 대상으로 표현된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전달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행하는 소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얘기를 해봤어요. 한 작품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 소설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죠. 모리와 무라라는 소설이에요. 저한테 여행은 현실의 문제를 한번 낯선 곳에 들어가서 마구 이렇게 흔들어서 한번 또 다른 길을 찾아보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쓸 때. 그래서 저는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던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같은 거,
그런 것들에서 해방되어서 어떤 맥락에서는 해방되어서 자기 삶을 꿋꿋하게 과거의 그런 굴레에서 해방되는 굉장히 좀 약간 기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 해방이지만 그런 해방의 공간에서의 여행, 해방의 방법으로서의 여행 그런 것들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고 일상의 모든 어두운 기억들이나 상처를 다 잊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인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쓴 제 산문이 있어요. 이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저도 실제로 후쿠오카 유후인에 갔다가 태풍을 만났고요. 기찻길이 다 뜯겨나가고 숲속의 나무들이 기역자로 있다가 다 뽑혀나가는 장면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네. 네. 네,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그때의 일을 제가 에세이로 써놓은 곳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는 걸로 제 소설에 대한 제 이야기는, 마칠까 합니다. 잠을 못 잔 채 어쨌든 아침이 되어 밥을 먹는데 식당은 아주 고요했다. 마치 태풍을 처음 만나본 사람처럼 불안해하며 주인에게 괜찮을까요? 묻는 건 나뿐이었다. 친절했던 산장 주인은 번역기를 돌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하고 말해주었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은 좀 편안해졌다. 산장에서 내준 차를 타고 다시 유인 시내로 가는데 태풍에 꺾인 나무들이 도로까지 쓰러져 있었다. 버티다가 견뎌내다가 결국 쓰러져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휴가지에 와서 내가 하려던 생각은 이런 암울한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우울해졌다. 그나마 그런 내 마음을 다독이는 건 운전사의 오오 하는 웃음소리였다. 쓰러진 나무들을 갑작스럽게 만날 때마다 놀랐다는 듯, 그러나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듯 오오 하고 경쾌하게 웃는 운전사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기대 나는 태풍 고니를 통과했다. 운이 나빴을까? 여행에서 돌아와 가을을 맞고 있는 지금까지 종종 생각했다. 일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고 몸도 아팠으며 쉬려고 떠난 여행에서는 태풍까지 만나야 했는데 한동안은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손익 계산은 부질없는 것 같다. 정작 태풍을 지나던 순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바람과 폭우에 노출되어 있던 그 순간에는 한 곱이 지날 때마다 다행이야. 이만하면 운이 좋았어. 라고 나 자신을 안심시키지 않았던가? 그러니 다 잊고 여름에 이런 것들만 기약해야지. 괜찮아. 문제 없어. 오오. 제가 이걸 읽은 건, 어쨌든, 이 라이브로 우리가 벌써 거의 2년 가까이 2달에 한 번씩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어왔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소설로든 이런 만남으로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괜찮아, 문제 없어. 오오라는 어떤 웃음소리 같은 건데요. 물론 현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오늘 오전만 해도 저도 컨디션이 완전히 다운이 되면서 힘들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마감을 하고 신문사의 원고를 투척하고 지금 여기에 와서 집에 와서 밥을 볶아서 먹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무사히 이번 것도 무사히 하고 나니 또 기분이 쌩긋 좋아지면서 너무 좋아졌어요. 그쵸? 감사합니다. 읽어주시니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네요. 그쵸. 이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일본인들은 태풍이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한 거예요. 그냥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오호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태도에 굉장히 안도하고 안심하면서 그 일단의 위기, 태풍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네, 우리가 빠지지 않는 순서. 여러분한테 저희 집에 꽤 오래 있었지만 한때는 거의 고사 직전까지 갔다가
어떤 친구의 도움으로 되살아난 올리브를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근데 이 올리브 보이시나요? 이 올리브가 한때는 성장을 너무 안 해서 저는 얘가 그대로 말라 죽은 줄 알았어요. 여기에 괭이풀이라고 여기 수북하게 뭐가 자라고 있잖아요. 이게 괭이풀이거든요. 이 괭이풀이 여기로 날아와서 자라면서 같이 자라면서 올리브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괭이풀이 진딧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사람 몸에도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풀로 쓰인대요. 네, 네. 하지만 이거는 제 그냥 느낌이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식물과 식물은 정말 사람과 사람이 같이 있는 것처럼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이런 기특한 결과를 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행히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이제 실제로 찾아가서 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7월에는 제가 여러분 상주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상주에 계신 분들은 7월에 상주 도서관에서 제가 행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또 7월 말에는 창원에서 행사를 가져요. 그래서 오프에서 우리가 책 얘기를 또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도 계속. 네. 여러분 근데 약간 텀을 두고 만나면 더 반가우실 겁니다. 그동안 라이브 방송 어떠셨는지, 그동안에 어떠셨는지, 모두가 겪었던 2년간의 팬데믹을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보냈는데 어땠는지 잠깐 얘기 들어볼까요? 아, 네, 저도 아쉬워요. 아, 휴직 중이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저도 아쉬워요. 저도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랑 책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좀 더 삭막한 인간이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삭막한 세상 책의 힘으로 앞으로도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여러분. 아, 모든 책 다 읽으신 분 맞아요, 경희님. 네, 저도 애정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오프에서 꼭 봬요. 감사합니다.